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 봄을 찾아 떠난 남자입니다. 봄을 찾아 떠난 남자는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여기 봄을 찾아 떠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창가에 조용히 앉아 봄을 기다리던 남자가 바깥 창턱에 팔레트처럼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새를 따라 봄을 찾아 떠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찾아 떠난 봄은 단순한 계절의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꿈, 잃어버린 기회, 희망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 봄을 찾아 떠난 남자는 우리를 꿈과 희망과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인생의 지혜와 길라잡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힘에 대한 믿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59개의 이야기는 심리학의 자아 탐색이라는 큰 주제를 저마다 다른 소주제인 행복, 지혜, 평정, 의미, 시간, 재산, 비교 등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는 미국과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한동안 두뇌 연구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독일권의 저자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는 필명인데 어머니의 이름을 필명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봄을 찾아 떠난 남자를 따라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아침 해가 하늘에 드리운 어두운 밤을 찢고 자취를 드러냈다. 눈길이 닿는 지평마다 창백하다. 끝없이 이어진 잿빛 팔레트. 두꺼운 구름은 햇살이 새어나올 아주 작은 틈새도 허락하지 않는다. 겨울, 여전히 겨울이다. 혹한으로 뒤덮인 땅은 얼음옷을 입고 모든 생명을 질식시킨다. 단 한 마리의 새도 보이지 않는다. 나무도 덤불도 겨울잠을 잔다. 세계는 연필로 그린 그림이다. 마치 시간마저 얼어버린 것 같다. 덜덜 떨게 만드는 추위 외에는 바람 소리만 들린다. 몰아붙이는 바람의 숨결은 얼음 같아서 모든 것을 굳어버리게 만든다. 남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창가에 조용히 앉아 기다린다. 그렇지만 봄은 어디에도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봄은 이곳을 잊어버린 걸까? 남자는 방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차를 바라본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른다. 이따금 김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떨린다. 차의 표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남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 지금껏 만들어온 초췌함 그대로다. 그의 눈빛에 피곤한 검은 빛이 서린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망연히 바라보는 바깥 정원에는 눈과 얼음이 가득하다. 나뭇가지는 창백한 하늘에 먹물처럼 흩뿌려졌다. 얼음으로 덮인 나무는 잿빛 유리병처럼 보인다. 기억의 깊숙한 구석에서 남자는 젊은 시절 꿈꾸었던 만개한 동화 같은 경계라고는 없는 가능성의 땅을 떠올렸다. 화려하게만 보이던 인생, 아직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손을 뻗으면 딸 수 있을 것 같던 인생. 당시 사람들은
남자를 보며 그의 눈에서 꿈을 읽었다. 지금 그는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눈빛의 광채는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다. 꿈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인생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남자는 두 손으로 안경을 벗었다. 얼굴에서 무거움을 털어버리려는 듯. 그런 다음 찻잔을 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차를 마셨고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도 마셨다. 그런데 돌연 바깥 창턱에 새가 한 마리 앉았다. 팔레트처럼 알록달록한 새다. 남자는 이처럼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는 새를 본 기억이 없었다. 주먹만한 그이의 새는 앙증맞았고 그 깃털은 불꽃처럼 반짝였다. 창을 통해 남자는 새가 지저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서리빨 같은 바람의 숨결이 그쳤다. 새의 노랫소리가 너무도 사랑스러워 얼어붙은 땅에서 꽃봉오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아주 조용히 창을 열었다. 거짓말 같은 봄의 향기가 남자를 감쌌다. 꽃과 향긋한 풀과 촉촉한 이끼가 빚어내는 향기의 교향곡이다. 이내 새는 날개를 펼쳐 정원의 목련으로 날아가 그 나뭇가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장 목련은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피웠다. 남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분명 목련꽃이었다. 새는 다시금 날아올라 다시 창으로 다가왔다. 날개짓을 하는 모습이 마치 남자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돌연 사라졌다. 그러자 꽃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다시금 겨울이 되었다. 나무에도 정원에도 이 세상에도 여전히 겨울이다. 남자는 얼른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새를 찾았다. 새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는 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숲 언저리에 벚나무 꼭대기에 반짝이는 마법의 새가 내려앉았다. 곧장 나무는 실록의 싱싱한 잎들을 자랑했다. 가지에는 꽃들이 진주처럼 피어났다. 설탕가루처럼 꽃향기가 흙으로 뿌려졌다. 기적과도 같은 새의 마법에 사로잡힌 남자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마침 눈에 띄는 가장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장화를 신고 외투를 걸치고는 배낭을 꾸렸다. 그런 다음 벽난로에 불과 테이블 위에 촛불을 끄고 매서운 추위로 나섰다. 문이 덜컹 닫혔다. 남자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숲으로 향하는 얼어붙은 길을 따라갔다. 새는 여전히 벚나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남자가 나무로 다가가자 새는 다시금 날개를 펼쳐 가지에서 날아올랐다. 이번에도 나뭇잎은 시들었으며 꽃들은 다시 봉우리가 되었다. 봄의 향기만이 남자의 코끝을 간지렸다. 남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숲으로 사라지는 새의 뒷모습을 찾았다. 남자는 단호히 새를 따라갔다. 그의 시선은 이 기묘한 마법을 찾아 하늘에 북박였다. 숲속은 침침하고 몹시 추웠다. 고드름이 나뭇가지에 가시처럼 달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을 덮은 눈더미에 발이 푹푹 빠졌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의 반짝이는 빛이 어른거렸다. 남자는 지치지 않고 따라갔다. 눈이 장아미창에 밟혀 두둑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턱턱 그를 가로막았다.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새를 따라갔다. 갈수록 발이 눈에 더 깊이 빠진 끝에 남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새는 그 집 처마에 앉아 있었다. 지붕의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바닥에 떨어져 타닥타닥 깨지는 소리가 났다. 얼마 뒤 남자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붕에 쌓인 눈이 말끔히 녹았으며 촉촉한 흙에서는 봄의 향기가 피어났다. 사방에서 붓꽃이 꽃망울을 틔웠다. 그렇지만 오두막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남자는 오두막에 들어섰다. 창가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구석의 벽난로 앞에는 장작이 수북했다. 벽난로 옆에 침대가 있었다. 지친 남자는 침대에 벌렁 누웠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배낭을 열고 성냥과 종이 한 장을 꺼내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러고 나서 차츰 피어오르는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2. 남자가 깨어났을 때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남자는 두 눈을 비볐다. 오랫동안 잠을 잔 것이 틀림없다. 툭툭 끊어지는 꿈의 조각들에 취해 남자는 회중시계를 잡았다.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그는 오두막의 문을 열었다. 바깥은 희미한 새벽이다. 집요할 정도로 어두운 겨울이다. 아니, 완전히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밝은 녹색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단 한 그루뿐인 소나무는 눈이 쌓여 만들어진 외투를 벗어던졌다. 마법의 새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지저귀었다. 남자는 새의 노랫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새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지만 새가 일종의 메신저임을 분명히 느꼈다. 이 새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남자는 얼른 짐을 챙겼다. 그는 배낭에서 검은색 표지의 메모장을 꺼내 펼쳐 지도를 그렸다. 자신의 집을 표시하고 전날 이 오두막까지 오게 된 길을 기억을 더듬어가며 지도를 그렸다. 그런 다음 메모장을 덮어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다. 배낭을 어깨에 둘러맨 그는 출발했다. 달이 여전히 은빛 쟁반처럼 지평선 위에 떠 있다. 새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얼어붙어 미끄러웠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얼음길을 따라 봄의 새가 지저귀는 소나무에 이르렀다. 나뭇가지에는 녹은 얼음 사이로 주황색 꽃봉오리가 피어올랐다. 3. 남자가 걸어가는 풍경은 생명의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는 척박하고 암담한 회색이다. 그러나 새가 수풀이나 줄기 혹은 가지에 스칠 때마다 알록달록한 색들이 만개하며 아름다운 봄이 피어났다. 깃털이 부드럽게 닿기만 해도 봄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으며 새가 다시 멀어지면 이내 숨었던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장관이 발산하는 마법에 사로잡혀 남자는 그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경탄으로 눈빛을 반짝였다. 또 멈춰 설 때마다 남자는 지나온 길을 메모장에 그려 넣었다. 갈수록 주변이 낯설어지자 남자는 해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았다. 몇 시간이고 눈길을 걸은 끝에 남자는 낡은 물레방앗간에 도착했다. 기묘한 새는 방앗간 바로 옆에 밭에 내려앉았다. 이제 해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났다. 모든 생명이 서리와 얼음에 덮여 겨울잠에 빠져있던 그곳에서 흙이 잠에서 깨어났고 미래싹이 힘차게 움터올랐다. 놀란 남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잘 익은 밀의 황금 물결이 남자의 눈앞에서 일렁였다. 그는 야물게 익은 이삭을 손바닥으로 훑었다. 햇살을 머금어 단단하게 익은 밀알은 오븐에서 갓 구워낸 빵처럼 맛난 냄새를 풍겼다. 향기에 취한 남자의 뱃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안녕하세요. 여행하시나 봐요. 남자의 등 뒤에서 누군가 인사를 했다. 남자는 등을 돌려 그 사람을 보았다. 방앗간 주인이 문턱에 서 있다. 주인의 눈길에는 고되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충만한 삶의 친근한 여유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화답했다. 마침 딱 맞게 찾아오셨군요. 방앗간 주인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밀 수확하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이 농사를 지은 농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제 물레방아는 고장이 났고요. 안타깝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거든요. 많은 경우 급한 탓에 시간이 없죠.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신비로운 새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새는 선생의 음울한 농토를 이처럼 풍성한 밀밭으로 바꾸어 놓았죠.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헐벗은 농토였던 이곳이 이처럼 풍성한 밀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저기 저 새가 보이시나요? 지금 밭 위를 맴돌며 날고 있군요. 분명 이내 다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제가 여기 너무 오래 머무르면 새를 놓치고 맙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방앗간 주인, 저는 가야만 합니다. 이 밀은 흔히 보는 그런 밀이 아닙니다. 방앗간 주인이 이렇게 말하며 밭을 가리켰다. 이 새는 흔히 보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밀은 이제 몇 시간 뒤에 완전히 성숙합니다. 지금 수확해주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고작 몇 시간 뒤에? 인생의 모든 것은 그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죠. 많은 것들은 대개 오직 한 번의 기회만 가집니다. 제때 이용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게 되죠. 바로 그래서 저는 새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밀입니다. 지금 수확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밀인데요. 남자가 방앗간 주인의 말을 잘랐다. 그런가요? 밀의 특별함을 알려면 인생의 5가지 아로마를 알아야만 합니다.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인생의 5가지 아로마요? 각각의 아로마를 알고 있는지는 당신이 지금껏 인생을 살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하는 것에서 드러나죠. 당신이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시험해 볼까요? 제 물음에 하나라도 예 하고 대답하시면 보내드리죠. 그러나 아니다 하고 대답하는 한 당신은 이 밭에 남아 저를 도와야만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호기심이 생긴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방앗간 안으로 사라졌던 주인은 잠시 뒤 낫 2자루를 가지고 돌아왔다.
주인은 그 가운데 하나를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낫으로 힘들이지 않고 밀을 벨 수 있을 겁니다. 낫의 날은 사무라이의 검처럼 날카로웠다. 방앗간 주인은 밭으로 가서 밀을 베기 시작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주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단조로운 손놀림으로 밀 줄기를 베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된 일은 그 어떤 상념도 허락하지 않았다. 다행히 밀밭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서 약 3뼘쯤 서쪽으로 움직였을 때 두 사람은 밀 수확을 마치고 단으로 묶어 수레로 실어 날랐다. 방앗간 앞마당에 주인은 단을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칼로 조금 전에 단을 묶었던 끈을 잘라냈다. 그리고 이삭이 달린 줄기를 마당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왜 물레방아를 고치지 않죠? 남자가 물었다. 일상적인 일에는 일상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이례적인 일에는 이례적인 행동이 필요하고요.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며 얼굴에 묻은 까끄라기를 쓸어내렸다. 자, 수확하는 걸 도와주셨으니 약속을 지켜드리죠. 제가 묻는 물음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예 하고 대답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며칠을 두고 당신을 지켜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인이 물었다. 남자는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아니요,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줄기에서 미라를 털어내야 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남자의 손에 도리깨를 쥐어주었다. 이 작업을 우리는 에센스 털어내기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묻지 않고 주인이 시킨 일을 묵묵히 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방앗간 주인의 독특한 성격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인생의 아로마를 좀 더 많이 아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여겼다.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줄기에서 미라를 털어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동작이 딱딱했지만 갈수록 손놀림이 유연해지고 힘을 얻었다. 그동안 방앗간 주인은 쇠스랑으로 밀집들을 걷어냈다. 마침내 주인이 이렇게 물었다. 매일 당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으신가요? 남자는 돌연한 질문에 놀라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럼 이곳을 깨끗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방앗간 주인은 미랄과 겨와 까끄라기가 뒤섞인 것을 가리켰다. 어떻게요? 남자가 물었다. 키질을 해야죠.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남자에게 지프로 짠 평평한 광주리를 건네줬다. 저것들을 한 움큼 여기에 올리고 허공에 던지세요. 겨와 까끄라기는 미랄보다 가볍죠. 그것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미랄만 광주리에 남을 겁니다. 우리는 이 키질을 에센스의 포착이라고 부르죠. 남자는 주인이 말한 대로 하며 광주리로 떨어지는 미랄을 받아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남자는 겨와 까끄라기를 수북하게 뒤집어 썼다. 주인은 묵묵히 그런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남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 인생은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인생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서글픈 결산이죠. 주인이 말했다. 무엇라 말해야 좋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믿었던 모든 것이 세월이 흐르며 속절없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사람의 밟힌 달팽이 집처럼. 많은 경우 깨짐은 한순간의 일이죠. 주인이 말했다. 지금 제 인생은 저 자신이 꿈꿔왔던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 같아요. 남의 인생은 어디까지나 남의 인생이죠. 그래도 뭔가 자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있을 텐데요. 거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별다른 것이 없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자, 이제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미라를 빻아 채로 쳐볼까요? 미라를 빻아 채로 친다고요? 인생의 5가지 아로마 가운데 이제 막 2가지를 일러드렸잖아요. 3가지가 더 있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주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탁자 위에는 쇠로 만든 절구통과 묵직한 절구꽁이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책구멍의 촘촘함이 다른 매우 성긴 것부터 아주 촘촘한 것까지 채 3개가 보였다. 방앗간 주인은 절구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미라를 빻아보세요. 남자는 채를 차례로 들어 손가락으로 그 채구멍을 면밀하게 살피고는 탁자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강주리에 담긴 미라를 한 줌 쥐어 절구통 안에 넣었다. 힘차고 규칙적인 동작으로 남자는 미라를 절구꽁이로 빻았다. 껍질의 한쪽 끝에 뾰족하게 달린 털이 빠르게 떨어져 나갔다. 아직 완전히 빻아지지 않은 미랄이 매끈한 속껍질 안에서 반짝였다. 남자는 구멍이 가장 성긴 채로 미랄과 겉껍질을 분리했다. 즉, 미랄과 겉껍질이 섞인 것을 체에 넣고 규칙적으로 흔들었다. 미랄은 체에 그대로 남았으며 잘게 부서진 겉껍질은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에센스를 골라내는 체조. 쓸모없는 쭉정이는 걸러지고 고유한 것, 진짜는 그 안에 남죠.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진짜라. 그렇게 간단하다면야.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채에 남은 반짝이는 미랄을 다시 절구통에 넣었다. 이 세상의 모든 고유한 것은 저마다 예술 작품이죠. 주인이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용기만 가지면 됩니다. 계속 빻으세요. 다음 채의 이름은 용기입니다. 남자는 절구꽁이로 힘차게 미랄을 빻았다. 알을 싸고 있던 속껍질이 으스러지며 밀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이렇게 빻은 밀을 다시 채로 걸렀다. 남자는 손으로 밀을 살폈다. 단호함이 돋보이는 용기였어요. 방앗간 주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뭐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주인이 물었다.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버리고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심하고 집착해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자신의 인생에 믿음을 선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빻아진 밀을 엄지와 검지로 비볐다. 끈끈한 밀가루 사이로 미랄의 눈이 드러났다. 핵심에 가까이 다가갔군요.
주인이 중얼거렸다. 남자는 계속 빻았다. 절구공이로 밀가루와 눈을 분리했다. 밀의 핵심인 배아가 묵직한 공이에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놀라웠다. 남자가 세 번째 채를 잡았을 때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마지막 채로군요. 이 채는 맑은 정신을 흔드는 모든 것을 걸러낼 정도로 섬세한 채구멍을 자랑합니다. 말하자면 평온함의 채라고 할까요? 남자는 다시 채로 걸렀다. 고운 밀가루가 우수수 바닥에 떨어져 내렸으며 밀의 배아는 채 안에 남았다. 배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비록 배아는 밀 아래 극히 작은 부분을 이루지만 전체 생명의 기초를 품고 있습니다. 배아를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력을 온전하게 펼쳐낼 수 있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완전한 생명을 위한 궁극의 한 줌이죠. 방앗간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배아를 손바닥 사이에 넣고 부드럽게 비벼보세요. 남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손바닥 사이에서 배아가 톡 터지는 느낌이 전해졌다. 아주 고운 금빛 가루가 설탕 가루처럼 손바닥 사이에서 흘러내렸다. 남자는 감탄한 표정으로 금빛 가루를 엄지와 검지로 비볐다. 순간 그는 반짝이는 가루 사이로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고 믿었다. 지친 표정에 텅 빈 눈빛에 자신이 보였다. 도대체 내 꿈에서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인가?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문했다. 이제 방앗간 주인은 자신의 바지 후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금빛 가루를 손으로 모아 그 주머니 안에 담았다. 주인은 남자에게 주머니를 건넸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가루는 당신이 내면 깊숙이 간절하게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아로마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 입은 옷가지가 남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안에서 간절히 되기 원하는 당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세요. 당신의 탐색을 계속하세요. 주인은 문을 열어주고 남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묵내로 작별 인사를 한 남자는 방앗간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갔다. 비록 새를 시야에서 놓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자아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4.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먼 길을 걸은 것보다 오늘 겪은 일들로 남자는 더 피로를 느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념의 바다에 잠긴 채 남자는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감지했다. 방앗간을 떠나고 이미 꽤 먼 길을 걸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남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한 용기로 가슴이 뿌듯했다. 새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어쨌거나 지금 바지 호주머니에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가 있지 않은가. 방앗간 주인의 말을 차분하게 귀담아 들은 것은 잘한 일이다. 주인은 남자에게 길을 떠날 마법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침도 주었다. 주인은 세상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눈으로 주의 깊게 보라고 가르쳤다. 앞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새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으리라 남자는 자신했다. 남자는 그동안 많은 갈림길을 지나쳐왔다. 그때마다 봄의 기운을 읽어내려 주의 깊게 살폈다.
봄이 흔적을 남긴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잠을 이기고 봉우리를 틔운 꽃의 흔적이 있는 곳이면 저 신비한 새가 지나갔음에 틀림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남자는 계속 걸었다. 날은 갈수록 어두워졌고 생각에 잠긴 남자는 길을 알아볼 주의력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다. 얼마 뒤 남자는 자신이 냉혹한 향기를 발산하는 방기운으로 뒤덮인 벌판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숲과 덤불과 벌판은 차가운 서리로 덮인 채 굳어 있었다. 다시 겨울이다. 더할 수 없이 추운 겨울의 한복판이다. 이 길이 새가 날아간 길일 수는 없다. 길을 잃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어디서, 언제, 그 어느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접어든 게 틀림없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온 길을 고스란히 되짚어 간다. 벌써 몇 시간째 걸었는지 가늠도 잘 되지 않는데 이미 너무 많은 힘과 시간을 소비했다. 지금 돌아선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남자는 그 먼 길을 무의미하게 걸어왔다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걷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다시 갈림길을 만나면 봄으로 이끄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겠지. 남자는 계속 걸었다. 1시간쯤 지나자 밤은 하늘에 남은 마지막 빛마저도 꿀꺽 삼켜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자는 간신히 길을 찾아가며 걸었다. 걸핏하면 돌불이나 나무 등걸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남자는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한 번은 곧장 나무와 부딪히는 바람에 사태가 난 것처럼 쏟아지는 눈덩이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만 했다. 남자는 머릿속의 맥박이 불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이를 악물었다. 다시금 잠잘 곳을 찾아야 했다. 추위도 추위지만 허기부터 달래야 했다. 갈증을 이기려 남자는 손으로 눈을 뭉쳐 입에 넣고 녹여 먹었다. 추위는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갑자기 길이 막혀버렸다. 사방을 더듬어 보아도 덤불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만 만져졌다. 이럴 수는 없다. 그 먼 길을 걸어온 게 헛수고라니. 남자는 어처구니가 없어 자기 자신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눈이 그의 소리를 삼켜버렸다. 이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돌아가는 수밖에. 그 먼 길을 고스란히.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 모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만 했다. 남자는 메고 있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에서 금빛 가루가 든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엄지와 검지로 가루를 약간 집어 다른 손에 흘러내리게 하면서 남자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껏 인생에서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항상 편해 보이는 방향만 골랐다. 다른 사람이 세운 이정표만 따라가며 다른 이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길만 걸었다. 그리고 최악의 사실은 지금껏 그런 삶의 태도를 단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길을 잘못 접어든 것이 분명해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걷기만 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몇 날 며칠을 허송하며 그저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저절로 좋은 쪽으로 풀리겠지 하는 허튼 기대에만 매달렸다. 다른 관점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기존의 것에만 매달렸다. 용기를 내어 방향을 바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만 충실해왔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미로 안에서 헤매며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동안 남자는 배낭 위에 걸터 앉은 채로 덜덜 떨었다. 마침내 달이 떠올라 눈 덮인 벌판을 비추었다. 남자가 새로 방향을 잡기에 충분한 빛이었다. 남자는 메모장을 꺼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능한 한 정확히 그리려 했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한쪽 바지 후주머니에, 메모장을 다른 쪽 바지 후주머니에 넣고 배낭을 맨 다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 남자는 밤새 걸었다. 마침내 전날 저녁 관가한 게 틀림없는 갈림길에 도달했다. 남자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발에 생긴 물집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남자는 단호하게 지금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길로 접어들었다. 얼마쯤 걷자 기온이 확연히 따뜻해졌다. 왼쪽과 오른쪽의 지평선에 마치 붓으로 그린 듯한 부드러운 능선이 보였다. 잔설은 주로 봉우리와 능선이 만든 그늘에만 남아있었다. 맑은 하늘이 얼어붙은 웅덩이에 고스란히 비쳤다.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흐르며 쫄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에 남은 눈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내 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첫 햇살이 숲의 이파리들을 비추며 감귤처럼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사프란이 흙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밤나무에서 밤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탁탁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다. 시간을 되짚어 올라간 걸까?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목표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밝은 날은 맑은 낯빛을 자랑했다. 툭 터진 광경에 남자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을 맛보았다. 가벼운 걸음으로 걷던 남자는 길가에 마련된 벤치를 발견했다. 남자는 벤치에 걸터 앉아 지친 발을 쉬었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내 다시금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길을 그려 넣었다. 메모장을 덮은 남자는 눈을 들어 자신 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다. 방향을 바꿔 여행을 계속할 가능성을 잡아낸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길이 막혀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면 등을 돌려 어느 쪽으로 길이 열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완전히 막혀버려 더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황은 인생에서 절대 있을 수 없다.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피부에 와닿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갑자기 간지러움이 느껴졌다. 살펴보니 개미 한 마리가 손등을 타고 기어오른다. 문득 남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준 우화 한 편이 떠올랐다.